나쁜 사람이었던 친구가 사업에서 큰 돈을 잃었기에 저는 그 빚을 채권자에게 갚았습니다. 빚을 피하기 위해 저는 빨래를 하고 밥을 지어 그에게 대접했습니다. 나중에 채권자가 코코넛 워터 한 그릇을 가져오며 아내에게 물이 충분히 따뜻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장비가 그렇게 스승님을 버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무너진 가게를 바라보니 마음이 제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때 그는 사랑으로 충성심을 증명하고 싶어서 제 이름을 요술밧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우리 집의 모든 것은 당신 것입니다. 당신 이름으로 집을 사고 당신 이름으로 차를 사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막연한 요술이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임대 계약서도 제가 서명했습니다. 제가 집을 빌린 줄 알고 너무 추워서 침이 흘렀습니다. 그때 장페이위는 아버지가 작은 커피숍을 열 예정이라고 웅변적으로 말했는데 인테리어만 해도 2, 3년 동안 모은 저축이 모두 소진되었다. 마침 팔리지 않은 가게 몇 개를 열어 상황이 엉망이었다. 임대료가 3개월이나 밀렸는데 집주인이 어떻게 수수료 제도를 활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에게 3개월 더 연장해 주었다. 회사에서 반달 동안 출장을 보내줬는데 돌아와 보니 그 기회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돌아왔구나. 장님 목소리가 다시 말했다. 고개를 돌렸더니 키가 크고 날카로운 관모를 쓴 기운이 넘치는 남자가 보였다. 그는 들어와서 3번 돌아보더니 그의 말에 나는 압도되었다. 이 사람이 우리 집주인이자 이 동네의 사장이었다. 남씨, 남카씨, 무슨 바람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앞으로 나섰는데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법원에 보낸 이 회사는 아직도 저에게 30만 달러의 임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3개월치 월세까지 더하면 총 42만 달러. 나에게 던져진 계약서를 보니 완전히 절망적이었다. 남카, 내가 살아있다면 나중에 월세를 볼 거야. 아니면 네가 먼저 잡아. 담씨, 얼마나 큰데. 공무원이 손을 휘두르며 거울 아래쪽에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마치 내가 주인인 것 같았다. 남카, 이제 너를 낳은 사회야. 나는 말하기 쉬워. 차가 노래하게 해. 나는 모범 시민이야. 남씨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가득했다. 자연스럽게 그를 불렀다. 기회를 줄게. 도망칠 수 있다면 초대해 줄게. 그 돈은 한 푼어치도 안 될 거야. 그때 나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들의 속셈을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첫째, 남씨는 입술을 핥았다. 나는 즉시 문으로 달려가온 힘을 다해 도우며 목숨을 걸고 달렸다. 둘째, 내가 그를 멀리 두고 떠났을 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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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욕심은 작았지만 공부하게 해주셔서요. 천천히 배우면서 학교에 미친 팀에 들어갔고 고등학교 때는 세상의 사랑을 쫓을 수 있었지만 운동 선택이 공부에 영향을 미쳐 그만둬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깅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국경에 있는 어른 중 나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나는 모퉁이로 가서 근처 약속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약속 장소 양쪽에는 수리 중인 가게들이 있었고 그곳은 머리가 텅 비어 있기 쉬웠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도 이 길을 알아채지 못할 겁니다. 나는 무릎에 손을 얹고 숨을 쉬며 인기라는 남자가 약속을 지키도록 도왔습니다. 차가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빨리 달리세요. 내가 잘못 들었나 봐요. 고개를 들고 벽에 기대어 있는 인기라는 여자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여자 특수부대원? 그의 미소를 보니 마음이 완전히 식었습니다. 네가 공부하러 졸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 훌륭한 학생이었어. 그럼 계약서를 써줘. 커피숍에서 입술을 삐죽 내밀고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어. 너무 심해서 내 정체성을 팔아야 했다. 그의 팔 근육이 파르르 움직이는 걸 보고 진정해야 했다. 그에게 밧줄을 건네주고 내가 10대 때 작성했던 계약서에 서명했다. 나는 인이라는 소녀의 개인 비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업무 내용은 빨래, 요리, 집 청소, 주가, 집 운반 등 다양했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간단히 말해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야 했다. 2년 후 12만 달러의 빚을 모두 갚았다. 그동안 월급은 없었고 물건이 떨어지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마땅한 일에 써야 했다. 짐을 싸면서 장폐유를 유혹했다. 이 고집센 남자,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해줘. 2년간의 자유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을까? 짐을 다 싸고 나니 어둠 속 남자의 다른 방으로 상자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고 작은 상자들을 쌓아 올리는 나를 보고 그는 간청했다. 우리 집에는 다 있으니 그렇게 많이 가져올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며 그는 몇 걸음도 걷지 않은 상자를 바로 집어들었다. 그것은 책이 가득 든 커다란 상자였다. 포장재와 온갖 물건들을 보니 상자가 바닥에 널려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은양은 바보처럼 고개를 숙여 그것을 보더니 내던졌다. 그는 바지다리에 붙어있던 하얀 상자를 쉽게 꺼내더니 돌아서서 도망쳤다. 쇼핑카트에서 산 종이 상자. 진짜 돈뿐이었다. 사람으로서 남에게 주는데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렇게 나는 은양의 집에서 사는 것이 두려웠다. 방이 200개, 블라인드 룸이 4개, 욕실이 하나뿐인 아파트. 고급 주방 수납장을 만져보니 마음이 움직였다. 이거 오래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사려고 계속 기다렸어. 미스 인근 주방 캐비닛을 잔뜩 쌓아놓고도 먼지 쌓이게 내버려 뒀어. 난 진짜 요리 천재야. 영국 스타일. 요리할 줄 알아. 알라, 내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면 그녀는 남함이나 마음을 담아 머리를 보내. 지금부터는 그녀를 위해 새끼를 제공하고 형제들은 각각 그녀에게 1만 원씩 교통비를 줘. 점심은 2줄. 한 집을 부탁했는데 이 자본가는 정말 즐기는 법을 알고 있어. 차와 짐을 싸고 나서 그를 따라 나가 도왔어. 마치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어. 남카를 위해. 이제 혼자 A를 운송하러 가. 이 사람은 남토인가 보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야. 장사하는 삼촌은 우리를 앞뒤로 인사하는 걸 좋아해. 오해했구나. 차우는 아니야. 나는 재빨리 손을 흔들며 설명했다. 이야, 남토가 아직도 보내주는구나. 장사하는 삼촌은 나를 가장 무시하고 남남 아가씨에게 주는 걸 좋아한다. 즉, 착한 아가씨의 입술이 페인트를 주고 양파 입술이 아침 오일을 주고 생강 입술이 게살을 주는 기적의 정치 장면 말이다. 이런 입술, 사랑에 대해 틀릴 필요가 있는 사람은 분명 다시 팔면 여전히 이익이 될 것이다. 다음 생은 신선하고 긴 생강, 부드럽고 향긋한 따라하기 힘든 산수유의 달콤한 맛, 다우탕 분리 2접시를 더 넣으면 완벽한 식사가 될 것이다. 남아가씨는 일어서서 3번째 음식을 내놓았다. 이제부터 매달 돈벌이 아이템 사진을 주고 충분하지 않으면 나에게 가져오라고 하라. 그는 친구가 남아가씨에게 셔츠를 문지르게 하려고 하는 게 두려웠다. 그는 나를 보며 두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테이블을 치우면서 생각했다. 남아가씨 밑에서 일하는 게 나쁘지 않구나. 어쨌든 그는 아주 관대한 사장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짐을 싸서 나를 따라 호수로 여행을 떠나는 거야. 웨이터는 아직 쉬지 않았으니 더 이상 나를 따라올 필요가 없다고. 남씨는 말을 마치고 나갔다. 나는 집 한가운데 서서 200예매사피의 빈 물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지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전직 공무원은 항상 아팠고 오후 10시까지 물고기를 키우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종종 일을 직장에 가져가기 때문에 서둘러 집에 돌아온 후 다음 날 두 끼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다음 아침 일찍 생선을 먹거나 주말에 카페에서 일하러 간다. 올해 초 이후로 거짓말하기 쉬운 오후 웨이트리스인 것은 처음이지만 내가 남씨를 처음 만난 것은 카페였다. 그때 나는 추엉피부와 함께 카페에서 아팠고 남씨는 뜨거운 바람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었고 지금은 홍콩 영화처럼 붐볐다. 키 큰 남자는 여전히 눈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몸매는 실제로 매우 잘생겼다. 그의 아내가 너무 강해지면 사람들이 힘을 잃고 나가기 쉬웠을 뿐이었다. 내가 남씨를 만날 때마다 추엉피부가 고개를 들었다. 얘야, 구운 밤이 다 됐구나. 나는 비를 잃고 이상한 날아다니는 향기가 밤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이 밤 가게는 소셜 네트워크 가게로 유명하다. 그들의 밤은 크고 향기롭고 아주 향기로우며 쫄깃하고 달콤하다. 그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자다. 나는 먹는 것을 멈추거나 생각했는데 내 앞에는 차가운 얼굴을 한 목마른 사람들이 있었다. 흙을 나르고 피어싱, 입술 피어싱을 하고 눈은 사방에 있고 무덤은 아칠개였다. 어린 소녀는 둥지처럼 일어서서 팔짱을 끼고 아래 총기 부서에서 나를 평가했다. 우리 그룹의 규칙은 그녀를 보고 싶어 했고 나는 이 플레이보이들에게 따랐다.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내 앞에 있는 꼬마를 보고 궁금해했다. 그들 중 아직 18살인 사람이 있을까? 나는 작은 골목으로 끌려갔고 희미한 불빛 아래 언덕 위에서 밝은 여자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화장을 너무 많이 해서 그 꼬맹이의 바람과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몇 하였다. 수치심도 모르고 내 검은 노래를 찾으러 가. 누구야? 네가 아내인 척하는 거야. 검은 손의 여자야. 밤에 집을 청소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말문이 막힌 채 눈앞의 여자아이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작고 몸은 숟가락만큼 컸다. 얼굴 전체에 짙은 화장을 하고 검은 손의 여자아이의 취향을, 그리고 놀랍게도 너는 아직 18살이냐. 그 여자는 발진이 있고 가슴이 나오고 여자는 그녀를 싫어한다. 나는 19살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갈색 손을 가진 여자는 아마 8살일 것이다. 네가 뭘 알겠어. 눈썹이 3개 있는 남자는 꽃과 같고 눈썹이 3개 있는 여자는 여자와 같다. 너는 나이 든 여자야. 그래? 나이 든 여자. 그녀의 노년글 한 페이지가 내 성기를 움직였다. 나는 깊이 밀어넣으며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애썼다. 나는 20살이나 19살이고 이 아이들은 18살, 19살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갈색 손을 가진 여자는 내 여동생이야. 너희들은 소셜미디어를 피하잖아. 알겠어. 그 여자는 강으로 가서 저항하고 옆에 있는 금발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해. 다음 날 나는 털투성이 엉망진창에 갇혔다. 내 손에 들린 걸레도 씻겨 나갔고 남은 것은 나에게 곧장 던져졌다. 나는 씨앗 2개만 먹었고 달콤한 솔방울은 너무 달콤했지만 다 사라졌다. 이 어린 소녀들이 사회의 잔혹함을 깨달을 때가 됐다. 30분 후 나는 문을 밀치고 나가려는 검은 손을 가진 여자와 부딪혔다. 그는 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모았고 내 셔츠는 억지로 잡아당겨졌고 꽃자락이 몇 개 붙어 있었다. 검은 손을 가진 여자는 벗겨졌고 나는 너무 아파서 서리가 부서질 것 같았다. 그에게 보라고 해. 나를 괴롭힌 사람이 누군지. 검은 손 소녀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 나는 깨어있을 수 없었다. 나는 수년간 모범생이었고 3년 동안 공부했고 검은 손 소녀의 맛은 어린 소녀들과 달콤한 곳에서 떠돌았다. 당신은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거의 30살인데 아직도 도망치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내 구운 걸레로 가자. 나는 그를 뒤로 때리면서 말했고 그는 뒤로 물러섰고 그의 얼굴은 사나움에서 당황함으로 바뀌었다. 끝났다. 그는 나를 너무 많이 때리고 싶어서 나는 고개를 돌렸다. 꼬맹이, 너는 류샤오리를 만났어. 나는 손목과 머리를 문질렀다.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레티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 검은 손 소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고 마치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머리카락에서 걸레 껍질을 꺼냈다. 그녀가 뭐라고 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검은 손의 여자는 내 사촌이야. 그에게서 떨어져. 나는 그 여자의 입장을 취하고 다시 말했다. 검은 손의 여자는 눈이 반짝였고 새로 묶은 머리카락은 팽팽했고 그녀는 곧고 굽힐 줄 몰랐다. 다시 말해. 검은 손의 여자는 내 사촌이야. 정신을 차렸는데 이 남자가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 PPP는 그가 첫 움직임을 보인 나이였고 나를 만나자마자 이용했다. 그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고 내게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기에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왔다. 맞아. 그는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했다. 검은 손의 여자는 손을 뻗어 내 옷깃을 잡아당겼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남자친구가 없었다. 르르레는 내 호전적인 여동생이고 성격이 좀 까다롭지만 그가 해결할 것이다. 이슬을 통해 남자의 뜨거운 손이 내게로 향했고 약간 불편했다. 아마도 최근에 검은 손이 너무 쉽게 말을 건네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 우리가 직접 해. 그 여자가 취하면 내가 자를 가져오러 간다. 머리는 올리고 셔츠 깃은 살짝 꼬여있어 자를 넣기가 쉽다. 정말 내가 직접 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고집센 여자가 돌아서자 감히 검은 손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사람들을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진짜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반박하기 어렵게 만드는 몸짓은 여전히 두려워했다. 검은 손의 여자는 다시 화가 나서 우리는 함께 앉았다. 공기가 흐릿하고 어두워졌을 때 그는 몸을 기울여 내 목에 살짝 바람을 불어넣자 온몸에 달기 솟구쳤다. 너무 아프다. 혼자 있지 마. 검은 손의 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수건을 손에 단단히 얹었다. 전우의 여동생의 눈물을 간직해 그녀는 이 도시에서 공부했고 내 전우들은 많다. 나는 그녀를 돌본다. 내게 팀원들의 가족은 곧 나의 가족이다. 그 꼬맹이가 학교 친구들과 친구처럼 행동하려고 나갔다는 것뿐이야. 이 임무에서 돌아오면 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검은 손의 그 여자가 아주 진지하게 설명했고
그의 손길도 아주 부드러웠어. 내 마음속 분노가 갑자기 많이 가라앉았지. 그는 그녀를 여동생처럼 생각했지만 그 여자는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 그녀의 입에서는 그를 내 남자라고 불렀지. 그녀의 손길은 조금 더 상쾌해졌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불편하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혼낼 거야. 불편했어. 아, 살살해. 그녀의 손길은 한결 여유로워졌다. 아직 안 끝났어. 그냥 묻힌 것뿐인데. 손이 몸을 기울여 내 목의 상처를 만졌다. 목에서 심장까지 무언가가 닦아내려는 것 같았다. 온몸이 마비되고 감각이 무뎌졌다. 간지러웠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 여자는 정말 잔인했다. 상처가 좀 거칠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절대 젖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손은 오랫동안 내 목을 앞뒤로 맴돌았다. 갑자기 내가 버릇없는 여자라는 의심이 들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유명해져서 오래도록 끝내지 못했을 텐데. 마침내 손이 나를 놓아주자. 나는 방으로 돌아가 거울 속에 나를 바라보며 마음을 비웠다. 하하, 상처가 정말 거칠었다. 조금만 더 거칠었으면 차가웠을 텐데. 이 지역은 전기, 사랑은 밤나무 지역에 있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번 목적지도 바로 그곳입니다. 검은 팔의 여자와 함께 출장을 가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가장 내성적인 상사입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걸음걸이가 아주 매끄럽습니다. 설탕차, 제가 무언가를 잠시 바라보기만 하면 그는 돌아서서 바로 사버립니다. 우리 지역은 제가 채권자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차가 시골에 들어서면 작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랑길에는 살인범의 차가 많이 있는데 세 걸음마다 갈림길이 있고 조금씩 엎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차는 차와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차례가 되었을 때 살인범은 음씨 남자의 가방에서 접힌 채소를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압수되었고 비행기에서 내린 후 산새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손삼콘, 여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차에서 인기 있는 대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며 채널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아니고 우유를 거기서 만들었는데 캐비닛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얼굴을 팔고 우리 지역에 정체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많이 제기하고 그들이 숨기고 거기서 깊숙이 멈추도록 하고 감히 주택가에 들어가지 마세요. 마침내 은빛 은하계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 이름의 동지들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누나인가요? 그는 제가 많은 사람들과 악수하는 것을 보고 눈을 빛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그는 마침내 연인을 찾기로 동의했습니다. 제 앞에 있는 두꺼운 눈썹을 한 남자를 바라보며 저는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그는 잘못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이야, 가자. 더 이상 가지 않으면 내 집에 도착할 때 늙을 것이다. 나는 채 앉아 그들이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찬로이라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찬러이의 내 어머니는 어린 굴을 팔며 생계를 유지했고 어머니를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퇴원한 후 다시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남 씨는 마을을 돕고 싶어 밤 가게를 열었고 적절한 장소를 찾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작은 생산은 남 씨가 담당했습니다. 남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강인한 마음을 가진 강인한 사람이었고 밝은 장밋빛이었습니다. 차가 더 많이 달릴수록 늪으로 더 깊이 들어갔고 길은 더욱 희망적이었습니다. 정부의 부침으로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침내 떠났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고 온화한 사람으로 날카로운 말투와 다정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볼 때마다 매우 다정했고 닭을 튀기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집은 정직하고 다정했고 모든 온수가 서로에게 도전하는 장소 같았습니다. 또한 풍미가 강한 소박한 요리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다. 오후 햇살만 빼면 집에는 방이 3개뿐이었다. 부모님 방 하나, 아내 방 하나, 남의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려 애쓸 때마다 남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깜짝 놀랐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남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고 그는 순진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설마 나도 남과 같은 방에서 자야 하는 건가? 아니면 거실에서 자. 그 깊숙한 의자도 괜찮잖아. 나는 남의 부츠를 바라보았다. 아, 정말이야. 그는 나를 바라보며 불사조 같은 눈으로 경비병을 노려보았다. 나는 너무 잘했다. 내가 지었고 나는 밖에서 잤고 그는 방에서 잤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일꾼의 기본 자질이다.
남의 불타는 몸이 내게로 다가와 냥이라고 불렀다. 이야기하다가 경찰 얘기를 잊었나. 이 작은 집은 흙투성이에 길도 걷기 힘들지만 숨겨진 주인을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너 같은 예쁜 여자가 눈 덮인 인신 매매범의 손에 빠지면 어떻게 될지 알아. 나쁘게 내가 쉽게 납치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나 같은 여자애한테 침대에서 자는 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 집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가득 찼거든. 침대에 있는 사람의 보스는 나였고 좀 긴장했어. 구텐남이 목욕을 하고 들어왔어. 원래 이 목적으로 쓰였던 방이 비좁아졌지. 나는 그가 첫 번째 댐으로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을 내 입에서 튀어나올 것처럼 지켜보았어. 말도 안 돼. 우리가 정말 같은 침대에서 자게 될 줄이야. 구텐남이 침대로 걸어와 고개를 숙여 나를 바라보았어.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초점이 잡혀 있어서 물커트는 알아볼 수 없었어. 구텐남은 내 머리에서 손을 떼고 암컷 날개를 펼치며 자, 바다씨앗 차로 데려다 줄게 라고 말했어. 그러고는 옷장에 있던 베개를 가져다 바닥에 펴고 잠들었어. 나는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약간의 폭정이 느껴졌어. 폭정. 나는 어떻습니까? 바다씨앗에 처음 갔을 때 그 높은 나무를 보고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텐남은 각자 나무를 하나씩 세웠고 막대기로 나무 가장자리를 쳤습니다. 구름옷은 박쥐가 가득한 땅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탑으로 오르려고 애썼습니다. 높은 가장자리에 서서 반대편의 붐비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제 마음도 유령처럼 되었습니다. 찾으러 가지도 않았고 짖지도 않았고 집도 없었지만 빚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약간의 희망이 필요합니다. 네. 잠시 후 박쥐 씨앗이 가득한 땅을 보고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의 기쁨. 정말 위대합니다. 열매의 기쁨은 화분으로 변하여 나무 위로 올라가기 쉽고 나무 아래로 10번 변합니다. 인사를 올릴 때는 인사를 나눌 때까지 사람들의 감정 덕분이며 그때마다 각자의 힘이 기억됩니다. 나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언제부터 내려온 코텐남에게 있는데 지금 번개가 떨어지고 있다. 그를 불러서 보라고. 조금 내려와서 물을 좀 마셔. 나는 나무를 선물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풍경을 좀 더 즐기고 싶은 것 같다. 내려갈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고 많은 것을 잊어버린다. 코텐남은 나무 아래로 가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나무줄기를 곧게 펴고 먼 곳을 바라보았다. 두 다리는 강바람의 리듬을 따라갔다. 내려와. 내가 기다릴게. 구텐남의 입술이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나무 아래로 두 팔을 펼쳤다. 아침 햇살이 나무를 뚫고 들어왔다. 때로는 나무였지만 구텐남의 몸에서는 마치 가벼운 후광이 그를 뒤덮은 듯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람 같지 않았다. 구텐남은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뻗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은 굽어 있었고 그의 눈은 약간 뻣뻣했다. 그에게 내려오라고 했다. 심해에는 괴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들은 종종 외모로 사람을 속이지만 목소리는 사람을 매료시킨다. 구텐남, 너는 괴물 같아. 나는 이미 매료되어 심호흡을 하고 뛰어내렸다. 따뜻한 방으로 손을 던지고 불규칙하게 고동치는 구텐남의 손을 잡았다. 그는 키가 정말 크고 가슴에는 털이 많았으며 왼팔은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 있었다.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작게 느껴졌다. 남카, 구원의 병은 너무 부드럽구나. 그 후 황금빛 오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재빨리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고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처음에는 나무 막대기 2개로 땅에 떨어지기 쉬운 과일들을 하나하나 집어 그릇에 다시 넣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일에만 집중했다. 구텐남은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비의 장과 완전히 달랐다. 비의 장은 우아하고 편안하고 작았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코텐남의 발은 공격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자기만의 남자였고 사람들을 불키고 머리를 쳐들게 하고 손발을 항상 휘감게 하는 강한 남성적 흥분을 지니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당에 2 남자가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내가 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얼굴에 바람이 잔뜩 부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마치 도적대 같았고 두려움 없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마치 리더의 차갑고 사나운 눈빛에 빤히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듯 그는 매우 불편했다. 코텐남이 앞으로 나서서 내가 뒤돌아보지 못하게 막았다. 아이나인이 돌아왔다. 이 사람들은 넉마를 사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며 길을 묻는 상인들이었다.
찬도의 엄마는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코텐남 집에 데려다주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물을 길어왔다. 우리 가족은 항상 나를 그렇게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방으로 돌아가려고 기다리는 동안 코텐남과 찬로이는 둘 다 진지하다는 듯이 속삭였다.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었지만 연극이 이미 내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전화를 찾으려고 일어섰지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 오늘 아침 2개의 걸레가 갈고리에 박쥐를 꽂았던 게 생각났다. 이모, 강아지 전화번호가 걸려 있어. 강아지가 잠시 찾으러 갈 거야. 요리 중인 찰로이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는 곧바로 갈고리를 따라 올라갔다. 길은 유난히 미끄러웠고 걸을수록 불안해졌다. 가끔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았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속도를 높여 오늘 아침 2개의 걸레가 있던 곳에 도착했다. 방을 찾았고 마침표 아래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기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나는 돌아서서 아기에 찬 두 눈을 마주쳤다. 나는 등에서 손을 감추고 남의 번호를 눌렀다. 너희들 누구야? 이렇게 빡빡하고 이렇게 외딴 곳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좋은 거래를 하네. 네, 이름은 탐카야.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지? 남씨, 제발 도와주세요. 돌아서서 도망쳤어요. 그들이 누구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공직에 출마했으니까요. 오해라면 죄송하지만 정말 악어라면 살 기회가 있어요.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렸고 나는 재빨리 반응해서 잠시 붙잡았다가 다시 바꿨어요. 다시 한번 하늘에 감사하고 땅에 감사하고 어렸을 때부터 무술을 배우게 해준 아버지께 감사드려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뒤에 있는 두 남자는 경찰이 체포하는 가면을 쓴 밀수업자예요. 담카? 이 여자애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나는 목숨을 걸고 달려갔고 발지, 목걸이, 심지어 머리끈까지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때 아이는 남씨의 몇 마디를 외칠 기회를 잡았어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최대한 빨리 달리려고 했었지만 뉴스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숨을 쉬려고 애쓰며 정자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에 정자가 보이자 실망했습니다. 정자는 너무 웅장했고 발밑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위험한 본성이 엿보였습니다. 정자 옆에 서서 아래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보니 다리가 너무 뜨거워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달리다가 멈추세요. 세상에, 이 여자애가 죽을 때까지 달려왔네요. 마침내 다른 2명이 따라잡아 숨을 고르게 해주려고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가짜 탐카는 제 옆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야, 잠깐만 봐. 이 애가 진짜 도망쳤어. 두 사람은 지붕 위에 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이 힘을 되찾기만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짜 탐카의 말이 맞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눈이 어지럽고 머리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금만 떨어질 뿐이에요. 목숨을 앗아가지 않을 거예요. 명예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목숨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진짜 남자는 숨을 고르려고 거기 앉아서 자살했고 탐카 남자는 이미 저를 향해 힘겹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두려웠던 적이 없었고 우리 둘 다에게 그렇게 절실했던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발걸음을 되돌렸는데 제 뒤에는 깊은 심연이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멀리서 한 인물이 수많은 케이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너무 강렬해서 환각을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턱소리가 들렸을 뿐인데 진짜 이름은 이미 그녀에게 얻어맞았어요. 제게 오지 마세요. 탐카가 베개 한 걸음씩 얻어맞는 모습을 보니 마음속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성 1, 감동, 감사, 사랑, 그리고 조화가 제 심장을 이상하게 뛰게 했어요. 그날 그녀는 마치 땅에 내려온 신 같았어요. 이 모습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새겨질 거예요. 항구가 다가오자 가짜놈이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 절벽 아래로 밀어냈다. 평화를 외치며 장면이 슬로모션처럼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내 눈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것은 망설임 없이 나를 쫓아 뛰어내리는 진짜 이름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기대감으로 가득했지만 당연히 망설임이나 걸음걸이는 없었다. 진짜 이름의 이름. 소리를 내며 침대에서 뛰쳐나왔고 그때야 병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이름의 이름은 내 옆 침대에 깁스를 한 채 멍청한 척 누워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얼굴은 창백하고 눈썹은 찡그린 채 누워 있었다.
나는 길을 걸으며 그의 그 얼굴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 내 마음속에서 마치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처럼 분노와 경노가 나를 거의 사로잡았다. 나는 지하 세계의 이름을 사랑했고 나와 트럼피부는 3년, 총 7년 동안 함께 공부한 친구였다. 하지만 몇십만 명 때문에 그는 주저주 없이 나를 떠났다. 지하 세계의 이름에 관해서는 우리는 몇 달 동안 서로를 초대했고 10번도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내 성격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 사랑은 시간과는 결코 관련이 없다. 신우이, 당신은 깨어있다. 오류의 발이 계단을 가득 채웠고 나는 서둘러 걸어갔다. 지하 세계의 이름은 멀리 있었다. 선택할 것이 많지 않았고 꼭대기는 알지 못했고 무엇이든 해야 했고 무너졌다. 신우이, 우리 지하 세계의 오빠는 정말 비난할 것이 없다. 바닥이 내려왔을 때 그는 당신을 그의 마음속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 후 두 사람은 구타당하고 씻겨졌지만 그는 여전히 놓아주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은 그를 내버려 두라고 감히 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몸은 다쳤습니다. 존 로이의 얼굴은 지하세계 구조대의 상황을 말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눈물이 즉시 쏟아졌습니다. 지하세계에서 그는 마치 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재빨리 깨어났습니다. 아마도 그는 내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지하세계에서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인기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의 손을 꽉 잡았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인기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내 뒤에서 뛰어내렸습니까? 나는 그때 그가 나를 좋아한다는 한마디만 해도 즉시 집으로 가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 등록번호를 선택했습니다. 사랑의 아이 옆에 있는 실수에 나는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인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해졌습니다.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녀는 인기라고 불렀어. 너 정말 멍청하구나. 인기라고 불렀지? 바로 그때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와 그의 상처를 확인하고 그가 말했듯이 떠났어. 게다가 앞으로 몇 년 안에 병원에 와서 깁스를 제거할 거야. 오늘 그는 퇴원할 수 있어. 수아스베이. 나는 의사를 보는 것을 멈췄어. 의사야. 그는 심하게 다쳤지만 퇴원했어. 단지 외상이 가벼웠을 뿐이야. 이미 가라앉았어. 다리에 서리를 긁어낸 것도 깁스를 보여줬어. 그는 퇴원할 수 있었어. 몇 가지 실수만 있었을 뿐이야. 남 선생님, 퇴원 절차를 밟을 거야. 한 문장 후 그는 세상을 떠났어. 나는 마음이 아팠고 한동안 울었어. 잉 선생님은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놀랐어. 그는 말했어. 다쳤어. 왜 그렇게 슬퍼? 아직도 놀랐어. 하지만 잉 선생님, 괜찮아. 난 정말 괜찮아. 휠체어와 무거운 가방을 가져온 게 유일한 실수였죠. 은 선생님이 버스를 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나섰습니다. 은 선생님이 걱정하셔서 낮에 집에 가져갈 가방을 몇 개 샀는데 저는 보통 그랬습니다. 비행기에서 막 내렸는데 벌써 친절한 사람들이 문 앞에서 저를 맞아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이라는 여자아이에게서 휠체어 냄새가 났고 빨간 머리 남자아이들은 모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남형님, 왜 이렇게 되셨어요? 평소에 은이라는 여자아이와 함께 다니던 금발 남자아이가 너무 많은 걸 해야 했나 싶어 유령이라고 소리치며 발을 구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를 둘러싼 어린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은이라는 여자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닥쳐. 난 그저 양이라는 여자아이일 뿐이야. 더 이상 내게 오지 마.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나쁜 놈이었고 저는 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따라 집으로 왔지만 휠체어가 꽉 찼다는 이유로 친척들은 여전히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예쁜 여자아이가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큰 둥근 눈은 인사도 없이 굴러갔고 마치 아직 아주 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인이라는 이름의 소녀를 보자마자 눈이 빨개졌습니다. 남형님. 그녀는 그냥 누더기를 모으려던 참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안년을 부르는데 제 남에서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류샤오리입니다. 이 이름이 아무리 많아도 천지가 없습니다. 류샤오리는 곧바로 저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뿐이었습니다. 남이 너무 걱정돼서요. 그냥 마음에 두지 마세요. 꽉.
이 아이는 정말 이중적이야. 나는 막 인을 베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류샤오리가 이미 내 위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내가 괜찮아졌으니 너를 안을 수 있어. 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녀가 어린 소녀였다면 희생자를 데려가 들어올렸을 겁니다. 필요 없어. 내게 말했던 그 머리의 꼬맹이겠지. 그렇지, 네가 가. 나는 옷을 갈아입고 계절을 도우러 나갈게. 내가 너를 위해 뿔탕을 끓일게. 나는 잉 이름이 소파에서 떠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방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었다. 내가 미소를 지으며 셔츠를 벗으려는 순간 류샤오리가 갑자기 들어왔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불만스러워하며 왜 너는 기회가 없니? 이때 나는 단지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었고 류샤오리의 눈은 즉시 그녀를 학대하며 가리웠다. 큰일 났겠지.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한다. 어린 소녀는 방금 호랑이 같은 자세가 즉시 반으로 무너지자 자신의 몸을 내려다 보았다. 누나, 돌아갈 거야. 내게 파파야 2개 비를 내려줘. 나는 집에 비를 내리고 류샤오리가 꿀벌처럼 잉 남자의 머리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남 형님, 과일 드세요. 뭐 드시겠어요. 나는 계절에 따라 먹는다고 했어. 남 형님, 어떻게 다치셨어요? 너무 해로워서 다치셨나요? 남 형님, 왜 눈을 뜨고 제 말을 듣지 않으세요? 뭘 보고 싶으세요? 제가 눈을 뜨면 보여드릴게요. 은계집에는 미칠 듯이 짜증이 났고 손은 마치 망치를 갈아 끼우는 것 같았습니다. 류샤오리는 당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어린애는 정말 보기 재밌어요. 보면 볼수록 4가지 다른 모습을 낳는 것 같아요. 오늘은 노인이 신생선을 먹었고 오늘은 산탕을 먹었고 노인이 생선찜을 먹었고 나무는 그대로였고 뜨거운 생선찜 뽕! 레몬그라스 마늘을 먹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화려한 식탁과 온갖 달콤한 음식들을 보며 류샤오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끔찍하겠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밥 한 그릇을 떠주었습니다. 고기 한 조각이 그녀의 입에 들어갔고 류샤오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년 여성은 정말 그랬습니다. 고기는 하얗고 맛도 없었으며 어머니가 해준 요리보다 더 맛없었습니다. 말을 마친 소녀는 밥그릇을 먹으면서 계획을 세우는 척했지만 인이라는 이름의 소녀에게 한 그릇 차이로 졌다. 말을 마치자 소녀는 바구니를 무겁게 내려놓고는 배불리 받았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묻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고 나갔다. 그야말로 바람 같은 소녀의 말이었다. 인이라는 이름의 소녀는 소파에 앉아 지난 며칠이 꿈이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놀리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바람에 나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말을 마친 나는 일부러 흰 셔츠로 갈아입고 국화꽃을 내려 아직 준비 중인 다리와 긴 머리를 드러냈다. 인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지만 고백은 아직 왼쪽에서 해야 했다. 나는 다리와 발을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TV 화면에만 집중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실수로 머리를 빗다가 목과 뼈가 드러나는 바람에 그를 맞이하기 위해 돌아섰다. 그는 일어나 베개에 기대어 방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았다. 내가 아직 머리를 빗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 바람소리가 커졌다. 끝났다. 어쩌면 그 키스가 어딘가 다쳤을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나를 찾고 있었다. 부인은 아직 다음 날이 아니었고 탁자 위에 있는 소고기 뼈탕, 거북탕, 마늘을 넣은 굴찜을 보았다. 운명의 양 대신 그는 떨고 있었다. 그는 다쳤고 몸이 약했고 조심해야 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운명의 눈은 뭔가 말하고 싶지만 나중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종류였다. 아마도 내 요리가 너무 잘해서 운명의 얼굴도 창백했고 2그릇의 스프는 절반이 묽었다. 잠시 후 그의 기다리는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척하기 시작했다. 끝났다. 어쩌면 내가 너무 잘하는 걸지도 모른다. 출처는 매우 쉽다. 나는 어디에도 구테닌을 볼 수 없다. 이때 금박방에서 동굴 앞까지 구테닌은 검은색 탱크탑을 입고 여전히 분칠을 한 채 손에 기대어 단검을 연습하고 있었다. 그의 근육질 몸매, 근육질 팔과 바지를 보니 물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구테닌을 때리고 싶었지만 그는 나를 때려 눕혔다. 이 몸은 정말 무적이었다. 아니, 질 수 없었다. 구테닌과 나는 서로를 해치는 모드로 돌입했다. 나는 이전에 입었던 옷을 모두 치워 집에서 입었다. 2줄 게스, 거비, 그리고 뼈를 보강하는 옷. 구테닌은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때 창백했고
그는 어둡고 예측할 수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가 방에서 보내는 시간도 사라졌다. 내 안의 패배감은 날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있었다. 이건 옳지 않다. 구태닌이 정말 나를 싫어하는 걸까? 전혀 대담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그가 내게 감정이 있는 것 같았다. 오늘은 깁스를 푸는 날이었다. 나는 구태닌을 병원으로 데려갔고 그가 전화했지만 방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전화해. 그는 갈 준비가 됐어. 우리는 며칠 동안 외출하지 않았어. 그는 정회 여권을 가지고 있어. 구태닌이 갑자기 말을 걸자 나는 약간 놀랐고 약간 기뻤다. 방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권이 없어졌고 신분증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 수 없었다. 최근에 과일을 사러 사무실에 갔을 때 외에는 내 집이 어디인지 묻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다시 잃어버릴 수 있겠어. 안녕하세요. 엄마, 집에 계세요. 나중에 세대주를 받아야 하고 신분증도 갱신해야 하는데 없어졌어요. 이미 어른이신데도 저를 그렇게 보호하시다니. 저번에 그놈이 추가 요금은 어쩌려고 그러는지 엄마는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첫눈에 보면 똑똑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엄마는 다시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번에 우리 회사 근처에서 식사를 했을 때 장비 댄스를 빼먹으셨다. 어머니는 그의 눈이 딴 데로 쏠려 늘 주변을 살핀다고 하셨다. 첫눈에 땅이 엉뚱하다는 것을 알았다. 챕터 P 댄스를 떠올리며 물을 꿀꺽 삼켰다. 어머니께 그에게 빚이 없다고 말하면 분명 다리를 때릴 거라고. 아니엔, 이리 좀 와봐. 하고 부르며 은혜 방문으로 걸어갔다. 온몸이 부었다. 오늘 은혜 모습은 너무 아름다웠다. 패션 잡지에 실릴 만큼 아름다웠다. 델리 스타일 가드를 착용하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더러워도 깔끔하게 면도되어 있었다. 온몸이 고귀하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잘생겼다. 보기만 해도 어지러웠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오늘 그는 너무 우아하게 차려입었다. 그래, 오늘 소개팅을 간다고? 뭐 소개팅이라니. 너무 신나서 아무에게도 줄 수가 없었다. 은씨는 옷깃을 잡아당기며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기가 주선해준 거라고. 30살이 다 되어서 결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미스 인을 바라보니 가슴이 마치 오래된 식초를 뿌린 듯 시큼하면서도 씁쓸했다. 차의 눈빛은 좋았지만 두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걸까? 부모님이 은행에 다니고 그 여자는 3급 공무원이라고 들었다. 둘 다 공무원이었고 부모님 눈에는 며느리 같은 존재였다. 더욱 가슴이 아팠다. 무슨 연줄이라도 있는 걸까? 미스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사진 속 여자는 몇 가닥에 가는 머리카락과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지위가 낮아진 모습이었다. 한눈에 어른들이 사진 찍기 좋아하는 관료적인 여성이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마음속에서 경고가 울렸다. 미스인은 미모도 좋고 평판도 좋은데 지위가 낮아지면 혼수시장에서 쫓겨나니 그야말로 인류 상품이었다. 아름다운 여자가 수십 명이나 있으니 그에게는 좋은 것이다. 내가 이렇게 태연하게 굴면 미스 인은 다른 사람에게 끌려갈 것이다. 영어 미스 인이 블라인드 데이트를 했습니다. 집에서 인쇄하지 않아서 경찰서로 달려가 다시 했지만 저는 시민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잠시 돌아다닌 후 추엉피부의 오래된 커피숍을 지나쳤습니다. 길모퉁이에 매우 익숙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피부? 저는 몰래 다가가서 그를 세게 때렸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돌아올 용기가 있습니까? 정피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나를 보자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형님, 당신은 저를 겁에 질려 죽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미스 인. 저는 도망쳤습니다. 총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스 인 옆에 있는 금발 남자의 불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게 이름이 그의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을 갚으러 돌아온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은의 이름에 관해서는 그는 결코 여성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남자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극도로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금발은 명령을 따르라고 말했고 돈이 없으면 묶이고 다리도 묶일 것입니다. 형님? 당신은 정말 도망치고 싶지 않은데 당신은 여전히 그를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의 가족이 3대에 걸쳐 미쳤다고 말하면서 장비가 내 소매를 가져간다면 그것은 불쌍하고 고문일 것입니다. 소녀는 모든 손을 놓았습니다. 말하기는 좋지만 그냥 제가 공형에 처했을 뿐입니다.
정말 이기적이고 잔소리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마세요. 돈을 주지 마세요. 42만? 내가 대신 가져가게 해서 부끄럽지 마세요. 장페이위는 더욱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나중에 내가 다 계산해 줄게. 내가 커피숍을 열었을 때 나중에 다 마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어. 황은 내가 기껏해야 절반밖에 못 참을 거라고 생각한다. 너무 화가 나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장페이위가 그렇게까지 관여했다는 걸 깨닫기 전과 후가 다르다. 진정한 사랑은 역경 속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게 사실이야. 그녀는 누워 있었다. 페이위장은 내 월급이 꽉 찼다고 지적했고 나는 당황했다.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뒤돌아보니 페이위장은 이미 시야에서 사라져 있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기다렸는데 누워있던 여자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무슨 차가 이렇게 오래 걸리니? 아직도 얘기가 안 끝났어. 하루가 끝날 때까지도 나는 여전히 누워있는 소녀의 그림자를 볼 수 없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기계를 쿡쿡 찔렀고 잠이 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3일 동안 그 장이 말했던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무엇일까? 사랑에 빠진 소녀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벌써 나를 좋아했을까? 그렇다면 왜 차로 갔을까?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혹시 그와 그 소녀가 차를 몰고 온 것일까? 아니, 누워있는 소녀는 그런 열린 마음이 아니라 그저 차 관리인일 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고 싸울 수 있을까?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고개는 여전히 허락을 구하려고 돌아가고 있었다. 누워있는 소녀는 내 몸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고 누워있는 소녀는 나와 함께 시장에 갔고 누워있는 소녀는 낙에 자를 칠했고 누워있는 소녀는 할아버지가 나무 그루터기를 깔았고 나 때문에 누워있는 소녀는 절벽에서 떨어졌고 누워있는 소녀는 정말 너무했다. 다음날 아침 두 쌍의 검은 눈으로 깨어났는데 거의 11시였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식탁에 손을 얹고 누워 음식을 사고 있었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떻게 소개팅을 안 했을 수 있었을까? 그 여자는 학교에 비상이 걸렸고 사고가 나서 못 간다고 하면서 오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주에 그 여자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구나 하고 나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하늘이 정말 밝고 공기가 정말 맑고 차가웠고 내 앞에 누워있는 여자가 정말 보기 좋았다는 것만 느껴졌다. 사천 요리할 줄 알아. 알라. 나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고 뛰어다니며 토했다. 나무 잎이과 함께 끓인 소고기에 기름 2접시를 더 넣었다. 누워있던 여자는 맥주 한 상자를 꺼내 조금 마셨다. 정고의 맥주를 마시는 건 사천 요리와 함께 먹는 맥주는 한마디로 끔찍했다. 쇠고기는 부드러웠고 나무잎은 그림자 같았습니다. 먹으며 소리쳤고 어느새 맥주 2잔을 비웠습니다. 내 앞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니 그림자가 있는 것 같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내심이 이렇게까지 심한 건 아닌 것 같군. 그녀는 누워 있었습니다. 어떤 맥주를 마시라고 줬어? 독일산 흑맥주. 네가 위에 있어. 아니, 여기가 첫 번째야. 그녀는 누워서 웃으며 변하는 꼬리를 정말 잘 돌보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매우 연약합니다. 이건 정말 아무 해체도 기대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스스로를 세우지 셔츠 머리가 더 텅 비어 있는 게 보여. 넓은 방에 기대어 의자를 그녀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고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누워 있었습니다. 소개팅은 그만할 수 없어. 아,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 질투할 테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늙었고 결혼하고 싶어. 그녀도 누워서 나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은 매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옷깃을 잡고 그를 내게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당신은 내 아내가 되어줄래? 그녀는 누워서 오랫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내 손을 돌렸고 그녀의 잘생긴 얼굴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놀란 듯 누워서 그녀의 눈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랑 노래와 다를 바 없었다. 안양 씨는 바라보았다. 그렇게 후회하지 마.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의 머리는 반쯤 사랑에 반쯤은 얼굴에 있었고 그는 많이 찾지 마. 많이 찾았다. 그녀는 등을 대고 누워서 눈 찾지 마. 많이 찾았다. 찾지 마. 많이 찾았다. 많이 찾았다. 그녀는 등을 대고 누워서 눈 많이 찾았다. 그것은 이혼을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안양 씨는 바라보았다. 그렇게 후회하지 마.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의 머리는 반쯤 사랑에 반쯤은 얼굴에 있었다. 지금처럼 차 안에 누워있던 그녀의 손만 기억납니다. 우리는 매우 빠르게 민원실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 혼인신고서는 줄이 길었지만 우리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누군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줄을 설 필요는 없었지만 서명하고 계란끈을 잡고 12장의 카드를 받는 동안 선물 세트를 완성하는 과정은 1시간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습니다. 등을 대고 누워있는 여성이 혼인신고서를 조심스럽게 치울 때까지 기다리면서 분노가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끔찍한 짓을 했을 때 물집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저를 때릴 것입니다. 어머니는 등을 대고 누워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을 불러서 보고 사랑하고 아야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저는 아니면 심었습니다. 하지만 등을 대고 누워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 척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가 나를 품에 끌어안았고 폭풍 같은 키스가 이어졌다. 그녀는 내 등에 누워 한쪽 다리로 문을 걷어찼다. 내가 완전히 알몸이 될 때까지 그녀는 계략을 꾸밀 수 없었다. 놀이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두 사람이 비명을 지르자 나는 팔을 그녀의 허리에 감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전화기를 찾았다. 그때 베개 밑에서 딱딱한 물체가 발견되었다. 전화기 불빛 아래. 그것은 내 시민기지였다. 내 시민기지가 그녀가 등을 대고 누워있는 베개 밑에 놓인 후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거실로 가서 책을 뒤적거렸다. 손에 든 2장의 제목을 보고 다시 웃었다. 2장이나 더 읽었다. 그녀는 누워 있었다. 그는 아주 능숙했다. 어떻게 단계별로 계산을 해야 할까? 정말 대단한 꼼수다. 이렇게 달팽이를 붙다니. 스파이가 아닌 게 너무 아깝다. 그때 누군가 내 허리를 감쌌다. 그녀는 뒤에서 누워 있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 내 얼굴에 가볍게 키스했다. 야, 뭘 보고 있니? 배고프냐? 난 내 손에서 벗어났어. 설명해줄게. 이게 뭐야? 그녀는 누워 있었다. 신분증을 뺏어갈게. 나는 일본어로 트위적 트위너. 너 웅궁기라고 비웃었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내 입술은 이미 그에게 짓밟혔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코코넛은 이미 가져갔고 깨끗한 배도 이미 가져갔는데 남은 유일한 방법은 마을 촌장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뿐이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문 한가운데에 있는 황금빛 공을 보고는 문간을 보라고 했다. 수가 앉았다. 문 밖에는 키가 크고 하얀 아주 예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셔츠를 입고 퍼레이드에 참석했을 때 문 앞에 서 있었다. 이 하얀 여자는 대남의 소개팅 상대였을 것이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은 후 문 밖에 있던 여자는 나를 보고 멈춰섰다. 그녀는 반응하며 나를 흥미롭게 관찰하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내 목과 턱선을 훑어보았다. 나는 불편함을 느꼈고 아버지의 옷깃을 잡아당겨 몸에 난 붉은 자국을 지웠다. 봐달라고 했지. 널 만나서 반가웠어. 그저 타이남의 성을 가리키며 그녀의 이름이 타이티치라고 말했을 뿐이야. 그녀는 편안하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얼굴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성을 가리키며 내가 가본 가장 긴 길은 타이남의 계략이었지. 언니, 방금 도착했어. 그녀를 맞이해준 타이남. 내가 가진 사람이 얼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찾고 있었어. 그때서야 타이남이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삼촌네 가족에게서 자랐어. 삼촌과 이모는 그를 아들처럼 대했지. 투에는 그들을 말하는 거라고 했지만 사실 그는 여동생과 다를 바 없었어. 5년 동안 그는 여자아이를 더한다고 했어. 더할 수만 있다면 온 가족이 볼 수 있도록 데려오겠다고 그때 차가 와서 더했지. 그럼 그는 언제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까? 태남 양은 제 집안 사정에 대해 스승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때야 부끄러워 충동적으로 태남 양과 혼인신고를 하러 갔지만 그의 집안 사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스야, 우리는 이미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태남 양은 어머니와 언니에게 거만했습니다. 그의 언니는 믿을 수 없어 태남 양을 응시했습니다. 태남 양은 그에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선고라고 불리고 가족이 이런데 환영하기 쉽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차라리 이런 아이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예쁘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딸을 끌고 혼인신고를 하셨는데
그럴 때 어머니라고 부르십니까? 정말 부끄럽습니다. 결혼한 여자인 태남이 아직도 부끄럽다고 불립니다. 누구야? 더 이상 때리지 마. 손이 아프다. 5년의 준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벤에서 내려오는 좋은 사람을 보니 조금 늙은 기분이 듭니다. 시력이 나빠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왜 이렇게 많은 물건, 벤 한 대를 가져와야 하죠. 태남은 옷깃을 고쳐주고 내 손을 잡아당기며 가자. 네,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가자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미리 소식을 듣고 아래층에 서 계셨다. 우리 집은 오래된 주택가에 있고 이웃들은 모두 수십 년 된 지인들이다. 내가 병을 가져오는 걸 보니 운전기사가 지인과 함께 서 있군. 저를 봐요. 병이 참 예쁘네요. 정말 대단한 중개인이에요. 차도 아주 진지해요. 어머니가 가져오실 거예요. 땅은 장난칠 곳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서 물어보려던 순간 납작한 머리의 남자가 다른 젊은 남자를 이끌고 차에서 물건을 옮기기 시작하는 게 마치 이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잎사귀, 알, 둥지, 아래층의 높이, 돌과 돌의 연습이 다 거기에 있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문 앞에 돌처럼 서서 납작한 머리의 남자가 동생과 함께 아이처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미 압도적인 자질을 가진 남 씨는 전에보다 더 긴장했기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약간 진지했고 내면은 더욱 자연스러웠지만 리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등을 들어 올렸고 삼촌은 10마리의 개 한 마리를 뒤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그에게 테이블을 주었고 그녀의 오른쪽에서 삼촌은 10마리의 개 한 마리를 뒤로 하고 개가 처음 집에 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씨가 깨끗한 장면을 들어 올렸을 때 아버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보지 않고 열쇠 있는 버튼을 바로 눌러 여전히 어머니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하하, 어머니는 넓습니다. 옛날부터 아직 차오 가족의 집이 있습니다. 이모는 어느 도시에 있는지 묻고 싶어하고 어머니는 사람들을 데려왔고 이것으로 남씨는 단어 일치를 이겼습니다. 처음에 혼인증명서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모님은 남씨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가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서로를 시시덕거리며 바라보았고 서로를 더 애정 어린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남양은 쉬지 않고 떠들어대서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지역에는 제가 부유한 집안의 잘생긴 남자를 찾았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은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이요. 제가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의 집에 처음 갔을 때 저는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딸아, 이 모든 걸 말해보자면 너는 눈이 정말 많구나. 이런 좋은 남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거래를 성사시켜야겠다. 이 등록하기 쉬운 마음은 오라. 아냐. 나는 부엌에 잡혀있던 남양과 결혼했다. 이 쉬운 마음은 오라. 올려. 내 이름은 총자. 잘못된 밥 때문에 모두가 나를 올바른 밥이라고 부른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남양이야. 말해줘. 내 이름은 남카야. 그 당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호료를 받는 갱단에서 일하러 바로 갔다. 내가 처음 거리에서 일하러 갔을 때 남카는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는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고 저는 사장을 따라 돈을 받으러 갔다가 구타당했습니다. 우리는 12명이었고 아는 혼자였습니다. 엄마라고 부르세요. 라고 물을 정도로 구타당했고 사장은 도망쳤습니다. 그 후 남카는 아내 건설회사에 인력이 부족하다며 우리 모두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월급은 10,000원이었고 음식은 제공되었고 사회보험도 전액 납부되었습니다. 남카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관대한 사장이었죠. 모두가 남카의 마음이 되고 싶어 했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두 교활한 여우였고 모두 아첨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남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길거리에 수리가 필요한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이성으로는 아무 말도 없는 무표정한 남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키가 크고 장신이며 미소 짓는 눈은 달아빠진 종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카는 단 한 번 만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를 평화의 유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카는 일로 바쁘지만 가게에 와서 공사를 확인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파헤칠 수 없는 험난한 땅에 사진을 찍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카는 그 과정에서 더 이상 낮은 얼굴로 감히 멀리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무표정한 그 남자를 보면 그는 아무것도 맞지 않을 것이고 사고가 나면 즉시 도망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가게 수리 예산을 2배로 늘려 차가운 시골 풍경이 있는 커피숍을 찾도록 설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위기를 느끼고 예술의 맛을 마시러 오는 커피숍을 찾으세요. 하지만 노래방처럼 행동하는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는 주인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 남자는 정말 쓸모없는 놈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더니 그 책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주 잘 달렸습니다. 그가 달리지 않으면 남캐게 기회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남카는 진짜 남카야. 방금 시작했는데 평화로운 타입을 성공적으로 잡았어. 이제 남토라고 불러야겠어. 남토는 정말 꼼꼼하게 정리를 잘했고 그날 남카는 만팀보다 더 잘생겼어. 물론 남토도 활발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였어. 남카가 직접 버튼을 누르는 최고의 부적으로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형편없었는데 누가 나한테 차갑게 굴지 말라고 했니? 촬영할 때도 내 마음을 터놓는 사람들만 이겼으니까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